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방화문이 갈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8명이 죽었고 1명도 죽지 않았다. 대구 5층짜리 병원에서도 불났지만 방화문부터 닫아 연규 확산 막은 후 진화, 환자 35명 등 46명 모두 대피했다. 이것이 지난 27일 오후 대구 신라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환자 35명을 포함한 46명이 무사히 대피했다. 119에 신속히 신고했고 소방대는 방화문을 닫아 유독가스를 막았다. 지난 26일 하루 전이죠.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이 1층 응급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38명이 숨졌다. 이를 막아줄 방화문은 열려 있었다. 대한민국 각급 병원에 계신 분들 방화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보고 그것부터 시정하는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8대 0이라고 하는 이것이 방화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백투노멀 일제히 북압박 모드로 전환했다. 백투노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매티스 국방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중요한 문제들 다 다루지 못한다. 미국 일단 남북 대화 지원 분위기에서 현송월 열병식 뉴스 나오자 급냉했다. 현송월이가 와서 쇼를 했고 열병식은 2월 9일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날 북한의 평양 근처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이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알아차렸습니다. 정부 금강산에 갖고 간다는데 경유 1만 리터 딜레마에 빠졌다. 문화행사 때 발전기용 밝혔지만 미제재 피하려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더라도 의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나온 20년 장기 집권론 10여 년 전 100년 정당의 실패의 기억도 되새겨 보기를. 전 정권 국정원 파견 검사들 자살 구속 아니면 좌천, 현 정권 파견 검사들 5년 뒤가 캥겨 일이나 하겠습니까? 매티스 미 국방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북핵 문제 다루지 못한다고 모두가 아는 말이 주목받는 상황이 문제다. 임종석과 문재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까? 국토부 구청 재건축 담당 소집해서 엄격 심사 잘못하면 감방 간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강남권 작년 말 신청한 11개 단지 올해 적용 부담금 안 내도 되지만 구청이 신청서 반려된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걸 하라고 국토부 김현미가 이제 구청 재건축 담당을 소집해서 이제 엄포를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급격히 공산화가 돼서 지금 90% 95%가 완료된 상태를 국민들이 보고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 돼지다. 김정은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평창으로 평화쇼를 나서자 워싱턴이 긴장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시 압박 모드로 애완면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올림픽 전날 북한 율병식 평창과 무관 해명급급한 통일장관 조명균이는 북한에서 파견한 놈입니다. 이놈이 삼척동자도 아는 올림픽 전날 북한 열병식이 평창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 개거짓말을 임종석과 문재인의 사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놈입니다. 이놈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은 또 다른 종북 간첩단 한 명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명균이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놈이 조명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은 장관도 아닙니다.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의 주구입니다. 달리는 개일 뿐입니다. 열등식은 평창 휴전 결의와 열병식은 평창 휴전 결의와 충돌. 한국 한미 훈련까지 연기해 놓고서 북열병식은 올림픽 겨냥 아니다. 이 개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와 조명균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이놈은 하늘 가리는 일을 손바닥으로 하고 있는 놈입니다. 갈마 비행장 이용료도 현금으로 주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원산 가려면 또
금강산 가려면 갈마 비행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체제에 위반될까 고민 많은 정부, 안보리 미 북의 현금 이전 금지, 북측의 체제비 지원도 조율 필요하다. 금강산 공연위에 경유 1만 리터 지원, 트럼프 인도주의 목적 인정해도 미 의회가 제동 걸 수도 있다. 북이 공개한 우리 점검단 모습입니다. 갈마 비행장에 도착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525명 온다더니 다보스 포럼 평창의 밤은 썰렁했다. 다보스 포럼 회장 인사말도 무산됐고 300명만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은 우리 측 인사였다. 우리 돈 내고 평창을 선전하려고 하지만 세계의 모든 이목은 김정은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리는 평양 올림픽 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니만 모른다. 이놈들 임종석, 문재인, 조명균 이놈들아. 니들만 모른다. 민주당서 올 세 번째 터져나온 20년 집권론, 추미애, 김민석 이어 이해찬까지 4-5번 계속 집권 목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 정권 때도 20년 집권, 당시 142석 열린우리당 내부 싸움만 하다가 간판을 내렸다. 민주당 이번엔 다르다. 6월 선거 압승, 개헌이 필수 요건이다. 야당 오만함의 극치, 적폐 내세워 보수 세력 괴멸 시도. 자, 민주당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의 홍준표가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게끔 무슨 수를 써놓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합당을 해서 이제 한 당을 만들고 또 조원진이가 등장해서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이쪽 지역을 하면은 민주당 일대 3회 구도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론, 이해찬 의원 2017년 4월 30날 보수 세력 괴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라고 이해찬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미애 1월 16일 날 최소 20년 집권 비전 제시하겠다. 김민석이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소명감 갖고 준비해야 된다. 1월 24일 날 이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이 1월 25일 날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되는 것이다. 자,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전자개표기 부정입니다. 임종석, 문재인이를 청와대에 갖다 포진시킨 저 위력의 전자개표기. 여기에 북한 해킹까지 했으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갖다 바친 이 전자개표기 부정을 믿고서 이놈들이 이 거짓의 주고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들 아직도 이걸 모르면 니들은 개 돼지다. 홍준표 이것도 모르고 전자개표기에 말 한마디 안 넣는 너는 개 돼지의 당수일 뿐이다. 민평당 창당 발기인 뒤에 안철수 179명을 중징계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6일 창당한다. 안철수, 유승민은 7일 통합전대를 한다. 민주당 YTN 새 사장 업무에도 개입, 노조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하라. 이게 노조의 당이 됐습니다. 추미애 당은 노조의 당이고 청와대는 노조 밑에 군림하는 청와대입니다. 이놈이 악명 높은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은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234명의 국회 똥개들을 동원해서 이제 탄핵을 결의한 놈이 이놈입니다. 정세균입니다. 이 쌍판뛰기를 잘 봐두고 계시다가 나라가 바로 잡히는 날 이놈은 형장의 이슬로 제1번 타자로 사라져야 될 놈입니다. 권력구조 뺀 개헌은 안 돼. 여야 합의도 필수. 정세균이 국회의장 인터뷰 개헌 2가지 조건을 말하다.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 돼야 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이 개헌 출발점이 돼야 된다. 숙제 미뤄두면 영원한 숙제가 된다. 편향 논란 자문위 헌법 초안은 참고 아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야가 당론도 안 내놓는 게 문제다. 개떡이다. 정세균 이놈이 박근혜 대통령을 1916년 3월 9일 날 탄핵을 해놓고서 그 이듬해 2월 2일부터 3월 10일 날 헌재가 탄핵을
의결을 하죠. 2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만들어낸 사회주의 헌법 초안을 만들어낸 놈이 이놈입니다. 사람 중심의 헌법이고 사람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인간 중심은 범인간을 의미하지만 사람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중심의 이 초안을 만들어 내놓고서 희낙낙하는 놈이 이 정세균 종북주사파 간첩단의 일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권력구조 뺀 개헌안 낸다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부결되는 것, 그건 국회의 몫이고 권한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폼은 이렇게 잡지만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해서 밀어붙일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도 협조할 명단 속에 하나로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정세균을 동그라미를 긋고 임종석, 문재인, 정세균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목표로 같이 가고 있는 놈들이다. 사람 중심 자유민주를 빼고 민주평등을 해서 인민민주주의 연방제 헌법안을 만들어낼 놈이 이놈이다 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도 모르는 니들 놈들은 개돼지다 이놈들아. 자, 여당 권력구조 쏙 빼고 개헌 설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설문지를 돌렸고 정의당 정치권 첫 개헌안을 내놨고 편향 논란 자문위 초안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 정세균 이놈은 거짓말을 하죠. 참고 아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야가 당론도 안 내놓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사회주의 헌법안을 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원수진 김상곤 교육수장 이놈들 이 종북 좌파 이놈들은 도대체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금지도 철회하라. 왜 영어랑 이렇게 원수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방과 후 업체들 교육비에 뺏는 것, 영어 유치원도 단속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제 지들 마음대로 영어 공부시키지 말아라. 중국어 공부시켜라. 이 개짓을 하는 김상곤 또 정세균이 그리고 임종석 문재인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봅니다. 보고서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이놈들아. 배보윤 전 공보관이 법원 판단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온 대통령 직무정지는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개짓을 정세균이가 했다. 234명의 국회의원이 했다. 박한철과 이정미와 또 이런 놈들이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당시 공보관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박근혜 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 배보윤 전 공보관이 처음에 입을 열었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라는 최순실의 검찰 공소장뿐이다. 공소장뿐이다. 판결문도 없다. 왜?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인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 사무처 처장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사무처의 득식을 거리는 종북 간첩단이 이 짓의 배우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 소추 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었다. 정세균이가 234명의 국회의원들 개들을 끌고서 했다. 이 얘기를 쓴 거죠. 처음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최순실 수사기록 복사해 서로 맞고 안 맞느냐 따졌다. 이 짓을 한 겁니다.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중요한 얘기죠. 왜냐? 재판이 진행 중인 거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재판이 끝나봐야 알지. 이 얘기를 공보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미, 박한철 이 개같은 놈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한 놈들이다. 이놈들은 여정놈들이다. 지금 헌법재판장 하는 저놈도 똑같은 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이는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자범처럼 하느냐 격을 떨어뜨리느냐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5가지 비선 조직 운영,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를 정리했지만 이에 집중해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순실 등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청구인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했지만 변호인단도 이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유영하에 대한 퀘스천이 남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퀘스천이 남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도 시간에 쫓겨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자범처럼 하느냐 격 떨어뜨리느냐 했지만 끌고 나갔다. 어느 놈이 박한철과 이정미라고 하는 놈이 이 개짓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후 재판관 8명으로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증언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아니다. 언론은 JTBC와 함께 짜고 50대 언론사가 사기 탄핵에 앞장을 선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 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고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대통령도 직접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으면 했다. 헌법 84조를 유린한 범죄자 명단을 제가 적었습니다. JTBC와 검찰과 특검이 이 범죄의 가장 핵심에 서 있습니다. JTBC가 거짓 보도를 했고 검찰과 특검이 그 거짓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50대 언론사가 이걸 받아서 사기 탄핵에 가담을 했고 234명의 국회와 정세균이가 이 일을 했고 박한철, 이정미 등 9명의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이놈들은 공개 처형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놈들은 공개 처형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정부 북한 심기 경호하다 이제 북대변인으로 나섰나. 북한 대변인으로 나섰죠. 조명균이가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평양올림픽 개막 전날인 내달 8일 개최되는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 평창올림픽과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이 개 같은 놈은 개 거짓말을 5천만 들이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인이 들으라고 합니다. 이 개 거짓말에 조명균, 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15년 사실상 건군절을 4월 25일 김일성 유격부대 창설에서 2월 8일 정규군 창설로 바꿨지만 열병식은 4월에 해왔다. 그러다 올해부터 2월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또 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일을 조명균이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언론 자유를 말살한 북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야단치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송월이 웃거나 말하는 모습을 보도하지 말라. 남북회담 취재를 못하게 하라는 북 요구를 들어주고 현송월이 불편해하신다며 취재를 막았다. 북의 이상한 행태는 한국 언론 탓인 양 몰아간다. 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개막식 한반도기 입장을 먼저 제안했다. 한미 군사훈련은 알아서 연기하면서 또 북에서 열병식 연기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북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다 이제는 북 열병식이 우연이라니 아예 북한 대변인으로 나선 건가.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과 조명균이가 북한의 이중대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논설을
자는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고, 정쟁, 세월호가 낳은 희비극, 세월호, 이거는 계획살인입니다. 403명을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대통령을 7시간 격리시키고 그 당시에 안보실장 김장수는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뒤로 비키고, 해양경찰은 우리 해군과 또 민간구조 업체가 들어가는 것을 바깥에서 외곽에서 막고, 저쪽 목포 해경은 들어가지도 않고 구조하지도 않고 가라앉아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그리고 거기에 임시 고용된 선장은 제일 먼저 빤스바람으로 뛰쳐나오고 또 10명 그 승조원들도 다 뛰쳐나왔던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을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김일성 장학금 이놈들이 다 연루가 돼서 돌아간 계획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계획 탄핵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월호가 지금 침몰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50대 언론사는 이것을 불어제껴야 될 텐데 이제 조선일보만이 약간씩 언급을 하고 있고, 49개 언론사들은 지금 침묵을 지키고 대한민국 침몰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동아일보입니다. 불편하다고 열어둔 방화문이 참사를 키웠다. 여러분, 이제 방화문, 각급 병원에 있는 방화문 돌아가면서 닫아주시고 열려있으면 신고해 주시고 119에다가 신고해서 그 병원 문 닫게끔 하는 이 역사가 국민들에 의해서 벌어져야 됩니다. 이제 병원에 방화문 열어놓기만 하면 119에 신고해갖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해갖고 그 병원 문 닫게 하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지만 우리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선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태권도 공연장 점검하는 북체육성 부국장이라고 합니다. 윤용복 북한 체육성 부국장이 27일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 공연장으로 유력한 서울 마포구 MBC 4옥 상암호를 둘러보고 있다. 윤 부국장 일행 옆으로 탤런트 이준기 등 서울 드라마 어워즈 수상 배우들의 실물 크기 사진이 서 있다. 제재, 공면속 발전용 경유 이송 추진, 북전력 사정 안 좋아 발전기 돌려야 한다. 1만 리터 필요, 연 제한량의 0.01%다. 정부, 유엔 정유 제재 저촉 안 돼. 관련국과 긴밀 협의해야 지적도. 조명균, 북열병식은 평창과 무관하다. 개똥이다 이놈아. 임종석과 문재인 외에 조명균, 네 자신 외에 어느 놈이 네 말을 믿겠느냐. 매티스 남북 평창대회가 비핵화 흩뜨려서는 안 돼. 미 국방장관 송 국방과 회담에서 밝혔다. 한미 균열 시도 실패할 것 공동 성명을 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하와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다. 국방부는 또 한미 두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장기간 연기 또는 축소 없이 올해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그 반대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을 내고 있죠. 추가 조사 결과 발표 전에 대법관들의 아무 설명 안 해놓고 설명했다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사법부가 적법 절차 어기면 안 돼. 대법관들 PC 개봉 관련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명수는 의견 표명 안 해놓고 대법관들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해명하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3차 기구서 원세훈 문건 포함된 당시 대법관들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선고 관련 문건이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 대법관들 편 나뉘나.
김명수는 25일 취재진에게 추가 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관들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했고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대법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개 거짓말을 김명수가 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에게 수차례 사법부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의 PC 파일 개봉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김명수는 이 짓하러 보수 파괴하러 들어온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통합반대파 창당 발기인대의 강행, 안철수 179명 당원권 2년 정지 징계했다. 여기에 저 유명한 저 악명 높은 박지원이가 보입니다. 이가 이제 통합반대파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 조배숙, 박지원 의원, 안 대표는 이날 빈평당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비상징계안을 의결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긴급당무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 열람 신원조사 의무화 추진하겠다. 야당 국정원장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겠다. 신원조사법 발의 방침 여당 반발할 듯하다. 이게 조국이라고 하는 놈이 조국이 아니죠. 서원이 들어가서 국정원 자료를 다 북으로 빼돌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참다 못해 야당이 국정원장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겠다라고 법 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이 미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지지층 31%가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이민정책, 일자리 문제를 앞질렀습니다. 미 압박 정책이 우선이라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6월 말 이전에는 이제 임종석, 문재인, 김정은의 시스템이 다 붕괴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입법 14개월 방치해놓고 치열한 내타 싸움을 한다. 234명의 국회의원이 장악한 저 국회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의 234명의 개들은 헌법 84조를 스스로 위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놓고 그것이 2016년 12월 9일 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저 정세균이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바로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사회주의 헌법,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 헌법안을 만들어낸 놈이 정세균입니다. 그러므로 저놈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해놓고 내탄만 하고 있습니다. 밀양 참사 현장서 빛난 시민정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2층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숨질 때까지 시커먼 연기 속을 헤치고 다녔다. 환자들에게 입을 가리고 대피하라고 소리를 쳤다. 정작 자신의 입은 가리지 못했다. 최초로 불이 붙은 1층 응급실에서는 당직 의사가 사투 속에 목숨을 잃었다. 의사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꺼버리다가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로 선 당직이었지만 환자를 두고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을 택했다. 세월호 선장, 저놈은 제일 먼저 빤스바람으로 기어나왔다. 왜? 그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조가 되죠. 빈소로 꾸릴 공간이 20여 곳에 불과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밀양은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비통해하고 있다. 열려있던 방화문, 접근이 어려운 비상구 등 대형 화재 때마다 지적된 안전관리 부실이 이번에도 되풀이돼 무력감마저 든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의료진과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본 시민들이 한 줄기 빛으로 느껴진다. 이들의 시민정신이야말로 사회의 든든한 바탕이다. 고통과 위기 속에 발휘된 튼튼한 공동체 의식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일본 해킹에 58조 원이 증발한 가상통화, 더 취약한 한국의 거래소, 이것은 해커에게 길을 열어준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의 답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하겠다라고 한 것이 답인 것 같은데 이 답을 2030 표를 의식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임종석 문재인 정부를 봅니다. 여러분, 방화문이 갈랐다. 하루 후에 일어난 27일 대구 신라병원에는 사망자가 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6일 밀양세종병원의 사망자가 38명이었는데 방화문이 갈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없어지느냐 있느냐 하는 것은 땅굴 대비가 갈릴 것입니다. 땅굴 대비를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도 합참의장이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살릴 것이고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처참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님, 땅굴에 대비하는 이 용기를 발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배 장관, 선배 합참의장, 선배 육군총장, 그리고 선배 기무사령관, 이 개떡 같은 놈들이 땅굴 없다,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 라고 하는 이 개똥 같은 이진삼, 김진영, 김진호 같은 이 더러운 놈들의 말을 믿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 땅굴에 대비하여 방화문이 갈랐다, 땅굴 대비가 갈랐다 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구하는 일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땅굴 대비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의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방화문이 갈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8명이 죽었고 1명도 죽지 않았다. 대구 5층짜리 병원에서도 불났지만 방화문부터 닫아 연교 확산 막은 후 진화, 환자 35명 등 46명 모두 대피했다. 이것이 지난 27일 오후 대구 신라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환자 35명을 포함한 46명이 무사히 대피했다. 119에 신속히 신고했고 소방대는 방화문을 닫아 유독가스를 막았다. 지난 26일 하루 전이죠.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이 1층 응급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38명이 숨졌다. 이를 막아줄 방화문은 열려 있었다. 대한민국
각급 병원에 계신 분들 방화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보고 그것부터 시정하는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8대 0이라고 하는 이것이 방화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백투노멀 일제히 북압방 모드로 전환했다. 백투노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매티스 국방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중요한 문제들 다 다루지 못한다. 미국 일단 남북 대화 지원 분위기에서 현송월 열병식 뉴스 나오자 급냉했다. 현송월이가 와서 쇼를 했고 열병식은 2월 9일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날 북한의 평양 근처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이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알아차렸습니다. 정부 금강산에 갖고 간다는데 경유 1만 리터 딜레마에 빠졌다. 문화행사 때 발전기용 밝혔지만 미제재 피하려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더라도 의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나온 20년 장기 집권론 10여 년 전 100년 정당의 실패의 기억도 되살펴보기를. 전 정권 국정원 파견 검사들 자살 구속 아니면 좌천, 현 정권 파견 검사들 5년 뒤가 캥겨 일이나 하겠습니까? 매티스 미 국방 올림픽 대화만으로는 북핵 문제 다루지 못한다고 모두가 아는 말이 주목받는 상황이 문제다. 임종석과 문재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까? 국토부 구청 재건축 담당 소집해서 엄격 심사 잘못하면 감방 간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강남권 작년 말 신청한 11개 단지 올해 적용 부담금 안 내도 되지만 구청이 신청서 반려된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걸 하라고 국토부 김현미가 이제 구청 재건축 담당을 소집해서 이제 엄포를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급격히 공산화가 돼서 지금 90% 95%가 완료된 상태를 국민들이 보고도 모른다면 니들은 개돼지다. 김정은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평창으로 평화쇼를 나서자 워싱턴이 긴장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시 압박 모드로 A1면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올림픽 전날 북한 율병식 평창과 무관 해명급급한 통일장관 조명균이는 북한에서 파견한 놈입니다. 이놈이 삼척동자도 아는 올림픽 전날 북한 열병식이 평창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 개거짓말을 임종석과 문재인의 사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놈입니다. 이놈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은 또 다른 종북 간첩단 한 명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명균이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놈이 조명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은 장관도 아닙니다.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의 주구입니다. 달리는 개일 뿐입니다. 열등식은 평창 유전 결의와 열병식은 평창 유전 결의와 충돌. 한국 한미 훈련까지 연기해 놓고서 북열병식은 올림픽 겨냥 아니다. 이 개짓을 임종석과 문재인이와 조명균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이놈은 하늘 가리는 일을 손바닥으로 하고 있는 놈입니다. 갈마 비행장 이용료도 현금으로 주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원산 가려면 또 금강산 가려면 갈마 비행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체제 위반될까 고민 많은 정부, 안보리 미 북의 현금 이전 금지, 북측의 체제비 지원도 조율 필요하다. 금강산 공연위에 경유 1만 리터 지원, 트럼프 인도주의 목적 인정해도 미 의회가 제동 걸 수도 있다. 북이 공개한 우리 점검단 모습입니다. 갈마 비행장에 도착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525명 온다더니 다보스 포럼 평창의 밤은 썰렁했다. 다보스 포럼 회장 인사말도 무산됐고 300명만이 참석했는데 대부분은 우리 측 인사였다. 우리 돈 내고 평창을 선전하려고 하지만 세계의 모든 이목은 김정은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벌리는 평양 올림픽 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니만 모른다. 이놈들 임종석, 문재인, 조명균 이놈들아. 니들만 모른다.
민주당서 올 세 번째 터져나온 20년 집권론, 추미애, 김민석 이어 이해찬까지 4~5번 계속 집권 목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 정권 때도 20년 집권, 당시 142석 열린우리당 내부 싸움만 하다가 간판을 내렸다. 민주당 이번엔 다르다. 6월 선거 압승 개헌이 필수 요건이다. 야당 오만함의 극치, 적폐 내세워 보수 세력 괴멸 시도. 자, 민주당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의 홍준표가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게끔 무슨 수를 써놓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안철수와 유승민이가 합당을 해서 이제 한 당을 만들고, 또 조원진이가 등장해서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이쪽 지역을 하면은 민주당 일대 3회 구도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론, 이해찬 의원 2017년 4월 30날 보수 세력 괴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라고 이해찬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미애 1월 16일 날 최소 20년 집권 비전 제시하겠다. 김민석이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소명감 갖고 준비해야 된다. 1월 24일 날 이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이 1월 25일 날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되는 것이다. 자,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전자개표기 부정입니다. 임종석 문재인이를 청와대에 갖다 포진시킨 저 위력의 전자개표기, 여기에 북한 해킹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순실 등의 수사 기록을 복사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청구인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했지만 변호인단도 이를 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유영하에 대한 퀘스천이 남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퀘스천이 남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도 시간에 쫓겨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자범처럼 하느냐 격떨어뜨리느냐 했지만 끌고 나갔다. 어느 놈이 박한철과 이정미라고 하는 놈이 이 개짓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후 재판관 8명으로 진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증언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 언론은 탄핵 재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아니다. 언론은 JTBC와 함께 짜고 50대 언론사가 사기 탄핵에 앞장을 선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탄핵 쟁점에 관한 양쪽 입장을 국민에게 잘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때 잘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주요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생중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재판관 전체 회의에서 선고 때만 방송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였다. 대통령도 직접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했으면 했다. 헌법 84조를 유린한 범죄자 명단을 제가 적었습니다. JTBC와 검찰과 특검이 이 범죄의 가장 핵심에 서 있습니다. JTBC가 거짓 보도를 했고 검찰과 특검이 그 거짓 보도를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50대 언론사가 이걸 받아서 사기 탄핵에 가담을 했고 234명의 국회와 정세균이가 이 일을 했고 박한철, 이정미 등 9명의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잡히는 날 이놈들은 공개 처형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놈들은 공개 처형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정부 북한 심기 경호하다 이제 북대변인으로 나섰나. 북한 대변인으로 나섰죠. 조명균이가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평양올림픽 개막 전날인 내달 8일 개최되는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대해 평창올림픽과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을 이 개 같은 놈은 개 거짓말을 5천만 들이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인이 들으라고 합니다. 이 개 거짓말에 조명균, 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15년 사실상 건군절을 4월 25일 김일성 유격부대 창설에서 2월 8일 정규군 창설로 바꿨지만 열병식은 4월에 해왔다.
그러다 올해부터 2월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또 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일을 조명균이가 앞장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언론 자유를 말살한 북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야단치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송월이 웃거나 말하는 모습을 보도하지 말라. 남북회담 취재를 못하게 하라는 북 요구를 들어주고 현송월이 불편해하신다며 취재를 막았다. 북의 이상한 행태는 한국 언론 탓인 양 몰아간다. 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개막식 한반도기 입장을 먼저 제안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했으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갖다 바친 이 전자개표기 부정을 믿고서 이놈들이 이 거짓의 주구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들 아직도 이걸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홍준표 이것도 모르고 전자개표기에 말 한마디 않는 너는 개돼지의 당수일 뿐이다. 민평당 창당 발기인대회 안철수 179명을 중징계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6일 창당한다. 안철수 유승민은 7일 통합전대를 한다. 민주당 YTN 새 사장 업무에도 개입, 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하라. 이게 노조의 당이 됐습니다. 추미애 당은 노조의 당이고 청와대는 노조 밑에 군림하는 청와대입니다. 이놈이 악명 높은 정세균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은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234명의 국회 똥개들을 동원해서 이제 탄핵을 결의한 놈이 이놈입니다. 정세균입니다. 이 쌍판뛰기를 잘 봐두고 계시다가 나라가 바로잡히는 날 이놈은 형장의 이슬로 제1번 타자로 사라져야 될 놈입니다. 권력구조 뺀 개헌은 안 돼. 여야 합의도 필수. 정세균이 국회의장 인터뷰 개헌 2가지 조건을 말하다.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 돼야 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이 개헌 출발점이 돼야 된다. 숙제 미뤄두면 영원한 숙제가 된다. 편향 논란 자문위 헌법 초안은 참고 아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야가 당론도 안 내놓는 게 문제다. 개떡이다. 정세균 이놈이 박근혜 대통령을 1916년 3월 9일 날 탄핵을 해놓고서 그 이듬해 2월 2일부터 3월 10일 날 헌재가 탄핵을 의결하죠. 2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만들어낸 사회주의 헌법 초안을 만들어낸 놈이 이놈입니다. 사람 중심의 헌법이고 사람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인간 중심은 범인간을 의미하지만 사람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중심의 이 초안을 만들어 내놓고서 희낙낙하는 놈이 이 정세균 종북주사파 간첩단의 일원입니다. 청와대에서 권력구조 뺀 개헌안 낸다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부결되는 것, 그건 국회의 몫이고 권한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폼은 이렇게 잡지만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해서 밀어붙일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도 협조할 명단 속에 하나로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정세균을 동그라미를 긋고 임종석, 문재인, 정세균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목표로 같이 가고 있는 놈들이다. 사람 중심 자유민주를 빼고 민주평등을 해서 인민민주주의 연방제 헌법안을 만들어낼 놈이 이놈이다 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도 모르는 니들 놈들은 개돼지다 이놈들아. 자, 여당 권력구조 쏙 빼고 개헌 설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 의원 전원의 설문지를 돌렸고 정의당 정치권 첫 개헌안을 내놨고 편향 논란 자문위 초안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 정세균 이놈은 거짓말을 하죠. 참고 아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야가 당론도 안 내놓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사회주의 헌법안을 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원수진 김상곤 교육수장, 이놈들, 이 종북 좌파 이놈들은 도대체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금지도 철회하라. 왜 영어랑 이렇게 원수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방과 후 업체들 교육비에 뺏는 것, 영어 유치원도 단속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제 지들 마음대로 영어 공부시키지 말아라. 중국어 공부시켜라. 이 개짓을 하는 김상곤, 또 정세균이, 그리고 임종석, 문재인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봅니다. 보고서도 모르면 니들은 개, 돼지다 이놈들아. 배보윤 전 공보관이 법원 판단 없이 국회 소추만으로 온 대통령 직무정지는 세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개짓을 정세균이가 했다. 234명의 국회의원이 했다. 박한철과 이정미와 또 이런 놈들이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당시 공보관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박근혜 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 배보윤 전 공보관이 처음에 입을 열었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라는 최순실의 검찰 공소장뿐이다. 공소장뿐이다. 판결문도 없다. 왜?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인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을 한 것이 헌법재판소 사무처 처장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사무처의 득식을 거리는 종북 간첩단이 이 짓의 배우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 소추의 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것이 없었다. 정세균이가 234명의 국회의원들 개들을 끌고서 했다. 이 얘기를 쓴 거죠. 처음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 혼동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최순실 수사기록 복사해 서로 맞고 안 맞느냐 따졌다. 이 짓을 한 겁니다.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중요한 얘기죠. 왜냐? 재판이 진행 중인 거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재판이 끝나봐야 알지. 이 얘기를 공보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미, 박한철, 이 개같은 놈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한 놈들이다. 이놈들은 여정놈들이다. 지금 헌법재판장 하는 저놈도 똑같은 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이는 탄핵 사건인데 왜 형사자범처럼 하느냐 격을 떨어뜨리느냐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5가지. 비선조직 운영,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를 정리했지만 이에 집중해